안녕하세요. 웃고 즐기는 지구학 스펀지 지구학 홍인호 학생입니다. 자, 이제 3월 모의고사 첫 번째 모의고사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첫 번째 모의고사였는데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혹시 점수가 제가 쉽게 출제됐다고 해서 조금 충격받았나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 굉장히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문제에서 특별히 킬링 포인트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모의고사 봐서 틀리는 문제들은 거의 실수에 의한 거 혹은 개념 정리가 아직 덜 된 상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렸던 것 뿐이지 어렵다거나 혹은 틀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듬뿍 담긴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형태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번 선배들이 이제 경험을 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작년에 3월, 4월, 6평, 7월, 9평, 10월 다 쉬었습니다. 지우가 1등급 컷이 모든 모의고사가 한 문제였어요. 한 문제. 근데 수능 가서 어떻게 됐나? 43점의 1등급 컷 나왔습니다. 갑자기 난이도 확 높였죠. 그게 갑자기 난이도를 높인 건 아닙니다. 뭐였냐면 문제 보기 배치에서 그 전까지는 애매모호한 보기가 나왔을 때 답을 하나 골라놓으면, 보기를 하나 골라놓으면 그 내용을 몰라도 답을 고를 수 있게끔 보기 배치를 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맞출 수 있게 출제를 했었는데 수능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갑자기 와르르 무너졌다. 올해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흥분하지 말고 꼭 유지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점수가 잘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 나는 부족한 국어 수학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한 만큼 유지를 해야 그 점수가 유지가 된다. 이거고요. 점수가 안 나왔다면 지금처럼 공부해서는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씩 보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3학년도죠? 2023학년도입니다. 2023학년도 3월 모의고사 지우가 보겠습니다. 자, 컷을 보면 거의 작년과 동일하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 없는 컷이고요. 현재까지 나온 가채점 컷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답률을 봤을 때 오답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골치 아픈 겁니다. 봐봐요. 2번이 오답률이 이렇게 높단 말이지. 2번이 오답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 그냥 문제를 안 읽는다는 얘기야. 문제를 아예 보질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존에 풀었던 문제 형태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푼다는 거지.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읽지 않고 이렇게 간다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오답률도 이렇게 있긴 하지만 크게 의미 있다고 보기는 힘든 그런 오답률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그림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얘 상대적 길이를 나타낸다 이거잖아. 얘가 5억 4천 100만인데 대략 5억 4천만, 2억 5천 2백만인데 대략 2.5억, 여기가 6,600만 대략 6천만 이쯤으로 놓고, 자, 그럼 최초의 육상식물 언제 나온다? 고생대 중에 실룰리학에 나오지. 실룰리학에 출연했다. 그러니까 언제? 고생대 때 A시기 이후에 출연했다. 맞네요. 최초의 육상식물은 A시기 이후에 출연했다. 맞죠? 니은 B시기에 삼엽충이 출연했다. 삼엽충은 고생대 번성했던 생물이니까 삼엽충이 출연한 거 아니죠? 틀렸습니다. 디귿. 암모나이트는 언제? 얘는 중생대 대표화석이니까 중생대가 끝날 때 멸종한다. 그러니까 언제? C시기에 멸종했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기억 디귿입니다. 기억 디귿. 됐죠? 자, 2번. 오답률이 높았던 2번. 이게 왜 틀렸냐? 이게 현장에서 물어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왼쪽을 적도라고 놓고 푸는 거야. 적도가 아니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이 가운데가 지금 적도입니다. 그리고 북반구고요. 여기 지금. 그럼 여기는 헤들리 순환이고 헤렐 순환이고 극순환이죠. 자, 여기는 공기 상승, 하강. 여기 다시 상승, 하강.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뭐다? 여기 저기압. 여기는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 자, 여기서 부는 바람 무역풍. 오해할라. 밑에다 쓰자. 자, 여기 무역풍. 여기 편서풍. 여기는 극동풍.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럼 기억. 직접 순환 누구다? A와 C. 맞죠? 온대저기압 어디 생기는데? 온대저기압. 한대 전선대. 한대 전선대가 어딘데? 위도 60도 부근 어디? 기억.
기역보다 니은. 틀렸잖아. 여기는 중위도 고압되잖아. 사막이 주로 있는 데지. 디귿. 디귿에서는 공기가 발산한다는 얘기는 퍼져 나간다는 거잖아. 퍼져 나간다는 건 뭐야? 가진 게 많으니까 퍼뜨리겠지. 가진 게 많다 이 얘기야. 가진 게 많다. 가진 게 많다. 여기는 지금 갖고 있는 게 많다 이거라고. 근데 저기압이잖아. 그럼 발산이 아니라 수렴해야지. 수렴. 됐어? 가진 게 없으면 받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기역입니다. 자, 3번. 그림은 두 해역 AB의 해저 퇴적물에서 측정한 잔류자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역과 니은은 각각 정자극기와 역자극기 중 하나인데 최근에 쌓은 거잖아. 최근에 쌓은 게 현재잖아. 그치? 그럼 현재가 무조건 정자극기지. 그럼 이렇게 이어지겠네.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어져. 그럼 얘가 정자극기야. 기역이 정자극기인다. 색깔이 구분이 잘 안 된다. 그치? 정자극기. 자, 그러면 기역은 정자극기, 니은은 역자극기. 맞아. 맞지? 니은. 자, 6m 깊이. 6m 깊이. 여기잖아. 여기. 6m 깊이에서 퇴적물의 나이는 누가? 얘는 정자극기인데 얘는 정역 이렇게 바뀐 거니까 얘가 나이 훨씬 많네. 그러면 B가 많죠. 디귿. 백예너는 해저 퇴적물에서 측정한 잔류자기 분포를 대륙이동. 백예너가 얘기한 대륙이동의 증거는 해안선 일치, 지질구조 연속성, 빙하 흔적, 화석 분포 이거잖아. 백예너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 저거. 백예너 죽고 나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기역입니다. 자, 4번. 자, 그림은 어느 지괴가 서로 다른 종류의 힘 A, B를 받았대. 얘 지금 어긋났잖아. 뭐야? 주향 이동단층 내지는 수평 이동단층이지. 두 번째 얘는 단층선인데 가로선 그면 각도 큰 쪽이 뭐가 된다? 상반. 상반이 올라갔어. 무슨 단층? 역단층. 역단층이 된다. 그럼 기억. 힘 AA에 역단층이 생겼다. 힘 B에 의해서. 자, 기역은 상반이다. 맞죠? 자, B는 장력이다. 아니? 횡압력. 양쪽에서 민 거니까 횡압력이죠. 장력이 작용하면 정단층이 발생합니다. 정단층. 그래서 니은. 자, 5번도 특별히 다 해볼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지금 해설 강의니까 한번 다 표시해 봅시다. 자, A부터 표시할게. A0 여기 A0 그리고 플러스 11. 너무 친절하게 촘촘하게 다 해줬다. 그러면 여기에 스몰 a가 있다. 두 번째 B1. B1이니까 B0 바로 옆에 여기 B1. 그리고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6쯤이네. 여기 있네. 여기에 지금 B가 있다. B가. C는 G2. 여기. G2에 4.8. 4.8이니까 이쯤 돼. 여기지? 여기 있다고 C는. 누구야? 태양이지? 태양. 자, D는 M5. M5니까 이쯤 될 거야. 대략. M5는 이쯤 될 거고 13.2. 그럼 13.2면 여기잖아. 여기 어딘가 있겠네. 여기에 D가 있지. D. 자, E는 M2. M2면 이쯤. M2는 이쯤이고 마이너스 3.1. 그러면 한 이쯤 되겠다. 여기 있네. 여기에 지금 E가 있고 2가. 마지막 F, B6. 여기 있고 플러스 10.3. 그러면 한 요쯤 되겠다. 그렇지? 여기 F 들어갑니다. 자, 기억. A와 F는 집단 1번에 속한다. 그렇네. 선을 그을 수 있니? 이거 물어본 거야. 니은 집단 2는 얘 주계열이지? 얘가 주계열이잖아. 주계열이다. 별의 평균 밀도는 어떻게 해요? HR도에서 좌측 하단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고 부피가 작아지고 밀도가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별의 평균 밀도는 집단 1이 2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됩니다. 5번에 기억니은 디귿. 됐어? 자, 6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내는데 방사성 원소가 몇 프로? 25%. 그럼 몇 번? 반감기 2번. 근데 반감기가 2억이니까 몇 살? 4억 살. 4억 살이다 이거지. 4억 살. 4억 살이 된다. 그럼 순서가 E, D, C, B, 그 다음에 A, 그리고 P, Q야. 근데 어디 Q에 들어있는 게 저만큼이래. 그럼 Q가 4억 살이야. Q가 4억 살. 됐어? Q가 4억 살이 됩니다. 문제 보면. 그럼 기억. 1번. A는 단층. A는 지금 어떻게 했어? A가 잘렸지? 그럼 단층 형성 이후가 아니라 단층 형성 전에. 그렇지? 니은 B하고 C. 자, 요렇게 있고 휘었잖아. 층리면이 나란하지 않지? 그럼 경사부정합이지? 경사부정합.
자, P는 Q보다 먼저. 맞네. Q를 형성한 마그마는 분출했어? 아니잖아. 얘 관입이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입입니다. 자, B에서는 암모나이트 절대 나올 수 없다. 왜? 4억보다 전이면 고생대 이전이 되기 때문에 중생대에 살고 있는 암모나이트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3번이 되겠다. 3번. 됐습니까? 자, 7번입니다. 자, 그림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기압 편차. 기압 편차. 그러면 기압 편차가 어떻게 됐어? 플러스가 됐잖아, 지금. 전반적으로 동태평양 쪽이 기압이 높아졌잖니. 동태평양 기압이 높아지니까 뭐야? 라니냐네. 라니냐가 발생했다 이거지. 그럼 기억.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상승 기류는 평상시보다 강하다. 이 말은 라니냐가 발생했다 이거지.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따뜻한 해충의 두께는 평상시보다 두껍다. 이 말은 엘니뇨가 발생했다 하니까 틀렸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 편차는 플러스 값을 갖는다. 이 말은 엘니뇨가 발생했다 하니까 틀렸네. 그래서 1번 기억입니다. 자, 이 문제는 틀렸을 때 4번 써서 틀렸으면 괜찮아. 왜? 엘니뇨하고 라니냐를 외웠다는 거니까. 다만 그림 분석이 안 됐다는 것 뿐이거든. 그건 괜찮아. 근데 4번 이외의 답을 골랐으면 넌 분석이 문제가 아니라 암기가 문제인 거야. 외우질 못한 거다. 외우지를. 자, 8번.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 P와 중심별 S의 모습. 자, P의 공전은 P의 공전 궤도면은 관측 시선 방향과 나란하대. 자, P하고 S가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주기는 같다. 왜? 한 개만 돌고 있으니까 둘의 공전 주기는 같죠. 니은 P의 질량이 작대. 자, 달려있는 애가 말랐다고 가볍다고 그럼 얘가 흔들려? 안 흔들리지. 무거운 애가 달려있어야 흔들리겠지. 그러면 작으면 S의 스펙트럼 최대 변이량은 작겠지. 얘가 흔들리질 않으니까. 무거운 걸 달고 이렇게 돌려야 내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야. 막 이거 뭐 공식 쓸 필요 없어. M, R, 뭐 라지 M, 라지 R 이런 거 하지 마. 쓸데없이 어렵게 풀지 말자고. 자, 디귿. P의 반지름이 작아졌대. 그러면 별로 못 가리겠네, 별을. 그럼 식현상이면 밝기 감소율은 작아지겠네. 별로 못 가릴 거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겠다. 기억 디귿. 자, 9번. 9번. 그린 가와나는 전선이 발달해 있는 북반구에 두 지역에서 전선의 위치와 일기 기호를 나타냈다. 가와나의 전선은 온난전선과 정체전선이래. 봐라. 온난전선은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여기서 이렇게 불지 뭐.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뀝니다. 그쵸? 그럼 얘 남동이고 얘가 남서니까 이게 뭐야? 이게 온난전선이네. 얘가 온난전선이 된다 이거지. 자, 정체전선은 어떻게 생기는데? 정체전선은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여기서 오호츠크해하고 북태평양이 영향을 미쳐서 만드는 거지.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이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얘가 정체고 얘가 온난이다. 기억. 가해 전선은 정체. 니은 평균 기온은 A보다 B에서 여기서 오호츠크해고 여기가 북태평양이잖아. 그럼 여기가 찬 공기지. 얘가 찬 기단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A보다 B에서 높다. 맞네. 디귿. C의 상공. 얘 온난 전선이잖아. 봐라. 자, 전선면을 그려봐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남동풍이고 여기가 남서풍이야. 그럼 전선면 어디 있니? 남동풍 부는 쪽에 있지? 그럼 C가 아니라 이쪽에 있어야지. 이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니은이 된다 이거라고. 니은. 됐나요? 예. 자, 10번. 10번. 그린 가는 우리나라를 통과한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와 최대 풍속이 20m/s 이상인 지역의 범위를 나는 가해 기간 중 18일 하루 동안 이어도 해역에서 관측한 수심 10m와 40m의 수온 변화래. 보니까 10m는 수온이 막 변하고 있고 이렇게 막 변하고 있고 40m는 별로 안 변한대. 참 기억. 18일 9시부터 21시까지 이어도의 풍향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도는 뭐야? 안전반원이네. 안전반원이니까 풍향의 변화가 어떻게 되나? 시계 반대 방향. 맞죠? 니은. 태풍의 중심 기압은 18일 9시가 19일 9시보다 18일 9시가 19일 9시보다 높았다. 기압이 태풍에서 기압이 높다. 이 말은 뭐야? 세력이 약하다 이거잖아. 세력이 약하다는 거잖아. 기압이 높았다는 건. 근데 이때 소멸하니까 세력은 이때가 더 센 거지. 그럼 이때가 기압이 낮았어야지. 디귿.
이어도 여기서 표층해수의 연직혼합. 연직혼합이 활발하다 이 말은 수온이 막 변할 거 아니야. 수온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니까 A 시기가 B 시기보다 강했다. 아니 B 시기가 훨씬 더 심해졌다. 물을 많이 섞었으니까 온도가 변했을 것이다. 그래서 A가 강했다? 틀렸네. 그래서 기역이 된다 이거로. 기역. 됐나요? 예. 물이 없죠? 예. 11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남태평양 표층해수의 용존산소량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다. 그럼 여기는 내려오지 동오스트레일리아, 여기는 올라가지 페루해류, 여기는 지나가지 누구? 남극순환유지. 남극순환유. 자, 표층해수의 용존산소량은 자, 동일 위도니까 어디에? 찬물에 더 많다. 페루해류에. A가 B보다 적다. C에는 한류가 흐른다. 맞지? 페루해류. 남태평양 아열대 순환은 어떻게 돌고 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이 된다. 니은이 된다 이거라고. 자, 12번 표는 주계열성 A, B의 물리량을 나타냈대. 주계열성 A, B의 물리량을 나타냈다. 자, 주계열성 A, B가 있는데 자, 광도가 1이고 80이 엄청 얘가 광도가 큰 거네. 그럼 수명은 얘는 무조건 100년보다 100억 년보다 짧지. 그치? 질량이 클수록 왜 주계열성에서의 수명은 어떻게 된다? 광도분의 질량인데 광도가 질량 세제곱에서 네제곱에 비례하는 관계이니 어떻게 해? 결국에는 질량 제곱에서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거였죠. 자, 그래서 기억. A에서는 PP 반응이 CNO 순환보다 우세하다. 왜? 질량이 태양 정도니까 양성자 반응이 훨씬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거죠. 니은 X는 100보다 작고요. 중심핵에 단위 시간당 질량 감소량. 질량 감소한 질량이 뭐를 내? 에너지를 내잖아. 그치? 그럼 질량 감소가 크다는 건 광도가 크다는 얘기야. 혹은 수명이 짧다는 얘기잖아. 누구? B잖아, B. 그럼 A가 B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12번에 기억, 니은이 됩니다. 자, 13번. 그림은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층수를 각각 기역, 니은, 디귿으로 순서 없이 수온 염분도에 나타냈고 표는 남대서양에 위치한 AB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이래. 자, 얘가 저층수고 여기가 심층수고 여기가 중층수가 된다 이거지.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 된다 이거야. 자, 이렇게 된다 이거라고. 자, 그러면 볼게. 이거 뭐 다 표시할 필요는 없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확인합시다. 자, 기역. 기역은 남극 저층수다. 아니 중층수. 자, A 3000m. 여기 3000m에서 3.1 그럼 대략 여기. 그리고 34.9 그럼 대략 이쯤. 그럼 누가 있니? 심층수가 있네. 자, 심층수가 있네. 자, 위도는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은 낮아져야 되지. 수온이 얘가 낮아. B가 고위도네. A가 B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낮다. 아니죠. B 해역이 더 고위도입니다. 그래서 얘 니은이 맞습니다. 니은이. 위도는 A가 B보다 낮다. 잠깐만요. 자, 북대서양 심층수 이렇게 되는데 얘를 잠깐 표시해 봅시다. 위도는 수온은 지금 1000m에서 얘가 0.3, 0 이렇게 되죠. 하나만 거봅시다. 3000m 지점. 3000m 지점을 거보면 얘가 마이너스 0.3. 그럼 여기죠. 그리고 34.7. 염분이 34.7. 여기잖아. 그럼 얘는 지금 저층수가 형성이 되는 건데 남대서양에 위치한 AB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위도는 A가 B보다 낮다. A 해역이 B 해역보다 위도가 낮다. 그쵸? 말을. 그냥 얘가 수온이 낮으니까 고위도지? 그렇지? 표층 수온은 잠깐 착각했네. 표층 수온은 뭐야? 위도에 반비례하지. 고위도로 갈수록 찬물이니까. A가 저위도다 이거지. 그래, 이렇게만 안 틀리면 된다고. 이렇게 틀리면 안 된다고. 자, 14번. 그림은 지구에서 XY 단면을 따라 관측한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이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나타냈대. 자, 지금 보니까 지진파 속도. 자, 온도는 속도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속도가 느려. 그럼 여긴 뜨거운 플룸의 상승률이지. 자, 그럼 첫 번째.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낮지. 밝은 색이니까. 빠르다는 얘기는
온도가 낮다는 얘기지. 디귿 지점에서 플룸이 상승하고 있고요. A 하부에서는 압력의 감소로 마그마 생긴다. 그치? 여기서 마그마가 압력의 감소가 생기는 건 뜨거운 플룸의 상승류 때문이지. 뜨거운 플룸의 상승류 때문에 압력의 감소가 일어난다 이거지.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되겠다. 이거로 기억니은 디귿. 자, 15번. 그림 가는 현재 판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력을 나는 시간에 따른 대항의 면적 변화야. 자, 대항의 면적이 늘어나는 게 누구다? 대서양이다. 그래서 A가 대서양이고 B는 태평양이 된다 이거지. 물론 그림으로 보면 여기는 발산이 있고 태평양 쪽은 수렴이 일어나니까 태평양의 면적은 줄어들 것이다 이거야. 그럼 첫 번째 기역. 기역이 지금 어디니? 여기가 안류산 해구지. 서비평 경계야. 해양판이 섭입한다 이거지. 니은. 지진이 발생하는 평균 깊이는 서비평 경계가 신발 지진이라니까 니은보다 디귿에서 얕지. 여기는 발산이어서 천발, 여기는 신발이 있으니까. 디귿. A는 대서양, B는 태평양이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됩니다. 기억니은 디귿. 자, 16번. 표는 별 A, B의 표면 온도와 반지름을 그림은 A, B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파장에 따른 세기를 기역과 니은으로 나타냈다. 자, 광도는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봐라. 온도가 1대 2잖아. 그럼 온도만 보면 B가 자, 일단 온도만 비교하면 A보다는 B가 광도가 커. 몇 배가 커? 온도 4제곱이니까 16배 커야 되지. B가 A보다 16배 밝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반지름 보니까 반지름 보면 A가 B보다 2배 크잖아. 그러면 A가 B보다 몇 배 밝다? 4배 밝다. 그럼 결론. 그럼 누가 밝다? B가 밝은데 B가 A보다 몇 배 밝다? A보다 4배 밝다 이거지. B가 A의 4배다 이거야. 그럼 일단 디귿 틀렸네. A가 4배가 아니라 B가 4배지. 두 번째. 별의 표면 온도는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 영역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기역이 파장이 짧다. 니은보다. 그러니까 기역이 온도가 높은 애니까 얘가 B고 얘가 A가 된다 이거지. 그럼 A는 니은에 해당한다. 자, B는 붉은색이 아니라 만도잖아. 백색이지. 흰색 별이야. 자, 그리고 디귿은 틀렸고. 그래서 기역이 됩니다. 별의 물리량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야. 자, 17번. 그림 가는 지구 자전축 경사각과 지구 공전궤도 20률. 자, 20률의 주기가 얼마? 10만 년. 자전축 경사각 주기가 얼마? 4만 1000년. 그러면 빨리빨리 바뀌는 게 경사각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경사각이네. 아이고, 줬네. 미안합니다. 줬어. 줬어. 찾는 것도 아니야 지금. 자, 기억. 자, 근일점의 거리는 봐라. 태양이 있고 현재 궤도가 이렇게 도는데 20mm 작아지게 되면 이렇게 원궤도가 되는 거고 20mm 크게 되면 이렇게 찌그러지니까 근일점이 가까워지는 건 20mm 커졌을 때야. 그러면 기역 시기는 20mm 크고 니은 시기는 20mm 작으니까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가깝겠네. 그치? 니은. 나는 기역 시기에 해당한다. 나는 경사각이 커졌네. 그러면 경사각이 작고 경사각이 크니까 나는 니은 시기에 해당하네. 자, 우리나라의 연교차는 현재가 기역 시기가 되면 경사각은 작아졌고 20률이 커졌어. 그럼 둘 다 북반구 연교차가 작아지는 상황이지. 왜?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계절이 뭐다? 겨울이다. 그런데 20률이 커지면 겨울이 가까워지니까 겨울의 온도가 높아지잖아. 연교차 작아집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역 시기보다 크다 이거라고. 됐습니까? 기역 디귿, 기역 디귿입니다. 자, 18번. 그림은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헬륨 원자핵과 중성 원자인데 헬륨 원자핵 언제 생겨? 예? 3분. 우주 폭발하고 3분. 중성 원자는 38만 년. 중성 원자 생길 때 우주 온도 얼마? 3000켈빈. 당연히 먼저 생긴 게 얘가 헬륨 원자핵이고 얘가 중성 원자. A는 헬륨 원자핵이 형성된 시기. 니은. 우주의 밀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주의 밀도는 감소합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커야 되고 최초의 별은 언제? 원자 생성 이후.
그러니까 비시기 이후 이때 생긴다 이거라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된다. 자, 19번. 그린 가는 지구에서 관측한 어느 K사의 모습을 나는 X의 스펙트럼과 H합의 방출선이래. 자, X의 절대 등급은 실제 밝기는 이거고 우리 은하의 절대 등급은 이거래. 그럼 대략 한 5.9 정도 차이 나네. 그치? 그러면 X가 우리 은하보다 100배 이상 밝다 이거네. 실제 밝기가. 5등급 차이가 100배니까. 자, 그리고 이 파장 변화 보니까 3.7 103.7 차이 나지. 103.7 차이 납니다. 자, 기억. X는 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천체. 왜? K사는 작긴 하지만 은하지. 은하니까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니은. 우리 은하의 광도분의 X의 광도 100배 이상 밝잖아. 그러면 100배 이상 차이 난다 이거지. 디귿. X보다 거리가 더 멀대. 거리가 멀면 V는 HR이고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가 되니까 얘가 멀어지면 얘도 커진다. 그러면 파장 변화량은 103.7보다 어떻게? 크다. 됐나요? 기억? 디귿입니다. 됐죠? 자, 마지막 20번. 자, 그린 가는 질량이 태양과 같은 어느 별의 진화 경로를 나의 기억과 니은은 별의 내부 구조와 핵융합하는 이런 영역인데 A와 B 시기 중 하나래. A나 B. 그럼 A가 주계열에서 거성가는 단계니까 중심부 뭐 해야 돼? 헬륨 수축해야 되지. 핵융합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하지. 그리고 바깥쪽에서 수소 팽창하잖아. 봐봐라. 수소 핵융합이 여기 바깥쪽에서 일어난다. 근데 중심은 헬륨 핵만 있고. 근데 얘는 헬륨 핵융합을 한다. 그럼 얘가 거성이고 얘는 주계열에서 거성 가는 단계지. 그럼 니은이 A고 여기가 B가 된다 이거겠네. 그럼 기억. 기억에 해당하는 시기는 B고요. 니은은 헬륨 수축을 하고 있다. 맞죠? 헬륨 수축. 그래서 온도 높여서 1억 도까지 올라가면 헬륨 핵융합이 시작이 된다고. 디귿. C 시기 이후 중심부에서 탄소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초고성이어야 돼. 근데 얘는 태양과 같은 질량이니까 얘는 헬륨 핵융합이 끝이야.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틀렸다 이거지. 그래서 니은이 된다 이거라고. 니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막힘없죠? 예, 막힘없이 쭉 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면 전혀 부담 없이 쭉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니?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뭐 조금 힘들었을 수는 있겠으나 정상적으로 이제 개념을 다 받고 그리고 기출 정도만 다 봤다면 이 문제들은 전혀 무리가 될 게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념을 먼저 마무리하시고요. 그러니까 30점 중반이 안 되는 사람들은 문제 푸는 것보다는 지금 빨리 개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아직 내가 개념이 안 됐으니까 문제는 나중에 이러면 계속 밀려.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월 교육청을 보기 전까지는 개념과 기출문제와 EBS, 수능 특강까지 정도는 최소한 그만큼까지는 마무리하셔야 그 후에 5월부터 개강되는 심화 강좌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봉투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본다고 첫 번째 모의고사 본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